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미국 이민과 투자를 돕는 고미연TV GFA의 고미연입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문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미국 부동산 투자 자문을 받으러 오신 분에게 한국 부동산, 한국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 자문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한국 부동산,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정말 제가 옆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정책, 자산시장, 그리고 실물투자의 최전선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박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고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예, 저야 고 대표님하고 오랜 지인이지만 고미연 TV는 오늘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촬영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교수님. 그러세요. 실수요자든 투자자이든 인사이트가 가득할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교수님, 저희가 정말 오늘 여쭤볼 게 많거든요. 예. 교수님, 최근에 627 부동산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시행이 됐잖아요. 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다음날 시행이라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제 상황은요, 인터넷에서 부동산 그 대책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다가 네네. 기사 하나가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데 다음날 시행이라고 써 있길래 아유, 기자가 오타를 냈네. 다음 달을 다음 날이라고 오타를 내셨네 했던 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전 직장인 KDI에 있을 때 약간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선배님들로부터 그리고 중후부처의 공무원들로부터 꼭 금과 옥조처럼 지켜달라고 부탁받은 게 뭐였냐면 네. 정책의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늘 배워왔어요. 그래서 역대 부동산 정책들은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유예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 대표님이나 제가 갑자기 그저께 어디 계약금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네. 정책이 하루 뒤에 시행된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우린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한 달이라도 여유를 드릴 테니 그 사이에 마무리들 하세요 라고 유예를 주는데 네. 이번에는 한 달 유예를 주기에도 너무 다급했어요. 네. 정말 폭등각이었습니다. 강남 3구를 토호제로 묶어놨더니 이번에 상승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마포, 성동, 광동이었는데요. 네. 마포 같은 경우는 날짜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6월 23일 기준으로 네. 주당 상승률, 주간 부동산 상승률이 네. 0.98을 찍었어요. 주간 1% 거의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1년 뒤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서 네. 52승을 곱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52주가 1년이니까요. 네네네.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2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마포 지역에 레미안자 붙어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들이 네. 통상적으로 17억에서 19억 사이인데 네. 1년 뒤에 이게 근 40억이 좀 안 되는 어, 금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그렇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죠. 네. 그래서 정부가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를 다독거릴 게 아니라 네. 즉각 시행해 해서 한 건데 네. 그만큼 강풍이 불었고 네. 그걸 무마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폭력적인 수준의 정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번 정책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럼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광풍이 불었구나 한 달 만에. 그리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은 정부가 급박하게 네. 급조해서 일단 막어 한 거지 이번 정권의 근본적인 부동산 철학이라든가 네. 대응이 투영된 건 아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부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그만큼 그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잠재워야 했다. 그 정도로 시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이 되고 네. 아직 내각도 구성되지 않은, 더 정확히 말하면 국토부 장관도 임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주무부처에 부동산을 총괄하고 책임질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그 한 달여 기간 동안 이렇게 폭풍 상승을 하는 것은 아주 초기에 이 정부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정말 망할 수도 있는 위기라고 뒤늦게 인식을 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도 소수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야 일단 이거 안 막았다면 큰일 나겠다라고 결국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려고 이제 불을 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좀 보완책이 나와줘야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이런 부분을 선의 피해자들도 좀 보호하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금 정부 내부에서도요,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인식을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는 또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그럼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는 네. 더더욱 부동산과 관련이 큽니다. 아.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는 모두 지자체장의 권한이에요. 네. 그러니 지자체장들을 뽑는 자리가 되면 네. 다들 부동산과 관련된 관점에서 더더욱 그 장을 뽑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6억을 대출까지 막아놓고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점에 이사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옥죄인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선거를 임한다? 아, 이거는 선거 결과는 네. 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지역선거가 여름 전에 있는데 네. 지자체 선거가 네. 그럼 이 지선 전에 각 정당에서 그리고 각 후보자들이 우리 지자체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뭔가 확실한 공급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다시 대출을 풀어서 살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원하는 시점에 이사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조금이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이거는 내년 지선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그 서비스가 바로 모기지 론입니다. 집이라는 건 다 내 돈 주고만 온전히 사기가 부담되는 실물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니면 원거리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 자금으로 모기지론을 안정감 있고 장기적으로 저렴한 이자로 갚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대출을 다 옥죄면 주거와 관련된 쾌적한 서비스를 공적으로 부양해 준다는 건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대출을 좀 풀면서 공급 안정적인 대책을 같이 해서 네. 이제 대출을 풀어도 집값 상승 안 생길 겁니다라는 믿음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 수뇌부들의 고민일 겁니다. 이미 다주택자 포지션인 분들은 네. 이제 다들 사실 앞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보유세, 네. 종부세 이제 올라갈 거다, 개편될 거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출구 전략도 같이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굉장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지금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강남 아파트 단지를 기반으로 한 각종 커뮤니티에 그 논의했던 자료 자체가 스캔이 돼서 돌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보유세를 뭐 부여하자, 뭐 증세를 하자, 뭐 중과세를 때리자 이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분명 유세 중에 나는 세금으로 누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국정기조를 정하기 위한 지금 모임에서는 보유세를 비롯해서 온갖 증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서 많은 의견을 물어봤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중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계엄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상대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또 박빙으로 이기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에 상대방이 진짜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완승을 해야 정상인 상황인데도
박빙으로 이겼다는 건 네.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그냥 정치 지지층이 양분화돼서 네. 항상 박빙이 일어나는 그 추세에 우리나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큰 정책적 기조를 만약에 바로 1년 만에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네. 지선 결과는 다 끝나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검토사항으로 검토를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이 그걸 적극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미래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참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주 같은 경우도 제가 2년 단위로 한 3, 4년 단위로 지방 부동산 세미나를 도는데요. 야, 불과 3, 4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표적으로 대구의 수성구 그러면 아우, 최고죠. 그렇죠. 네.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상급지로 분류되는 곳이고 그럼요. 또 학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서 의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수성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수성에 대한 프라우드함이 그 수성 구민들에게도 느껴지는데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약간 여유감 있게 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냐면 네. 아, 요즘은 강남구보다 우리 수성이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우리 수성도 좀 이제 슬슬 올라야 되는데 좀 이 강남만 요즘 치고 나가네 호호호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가요? 네.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네. 이제 우린 수성을 떠나겠다라는 분위기가 대세가 됐어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이 동네에서 아이들 다 키웠다 이미. 네. 둘째까지 의대 다 보냈고 네. 첫째, 둘째 다 의대 진학하는데 성공했고 근데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네. 나도 이제 애들이 어차피 서울에 개업할 텐데 나도 그래서 미리 가 있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대구 주춤할 때 서울로 옮겨 타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자꾸하셨고 이제 아버님도 자꾸하셨으니 난 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처분하고 네. 아버님 뭐 사옥이나 이런 것까지 처분해서 올라오겠다. 원래 나는 학교도 서울에서 다녔고 아. 친구들도 서울에 잔뜩 있어서 난 가려고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제일 저는 와닿는 얘기였어요. 네네. 뭐냐면 나도 원래 강남에 살 수 있었습니다. 네. 뭔 소리인지 감오시죠? 그렇죠. 내가 3, 4년 전에 수성에 있는 내 아파트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꼬마 빌딩 한두 채 처분하면 네. 나도 강남 입성하고 돈 남았던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은 어. 내가 못 가기 직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막차도 놓칠 것 같아서 나는 수성 털고 올라가렵니다.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듣게 됐어요. 지방에서 자금의 흐름이 서울, 그것도 상급지로 옮겨가는 추세가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6.27 대책 이후에도 네. 강남 3구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용성, 마포, 성동구, 이제 용산구가 그 너무나 상급지지만 또 정말 강남 3구 진입 전 단계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 사다리를 끊어놨다. 아예 끊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정책이다. 이런 의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주변에 약간 자산가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부대표님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은 원래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뭔 이상하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남에 대출을 잔뜩 껴서 영끌로 강남을 산다? 그런 은행이 있으면 저한테도 제발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 그거는 정말 어디서 이런 거짓말이 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고요. 오히려 그 언저리 아까 말씀 주셨던 진입 경로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막혔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다음 수순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아, 나름대로 그런 동네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내가 매매로 대출 껴서 살 수가 없으니 아, 내가 그렇다고 다른 동네 가서 살긴 싫고 전세로 살아야겠다 해서 전세 가격 상승만 이어졌고 네. 그리고 그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원래 거기 전세 살려는 사람들이 또 밀려나서 그럼 난 월세로 전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전세 금액과 월세 금액 상승률은 오히려 더 높아져 버렸어요. 주거 비용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드시 1년 안에
이번 정부의 원래 철학이었던 네.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 네. 그리고 사회 엔트리 레벨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대규모 확충 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네. 원래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곳에서 논의했던 자료가 외부에 오픈되면 현 정부의 수뇌부에서 이렇게 오픈되는 경로가 요즘 있던데 자제들 하시고요. 아무리 이게 대외비가 아닌 문건이라 하더라도 조심들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 수거해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버젓이 어제 한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회의한 것도 커뮤니티에 바로 오후에 올라가요. 아이고. 그건 무슨 의미냐? 네. 감 오세요? 일부러. 일부러예요. 아. 우리 보유세도 할 수 있어. 우리 중과세도 때릴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절대 집값 올리려는 분위기 만들지 마. 음. 이걸 일부러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아, 맞네요.